어떤 과에 속하는 한 식물의 꽃가루가 다른 과에 속하는 식물의 암술머리에 묻는 것은 무기물인 먼지가 묻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그죠? 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종, 속, 과. 속보다도 더 그 위인데, 그래서 아주 다른 식물의 꽃가루가 묻는 것은 먼지 같은 무기물이 묻는 거랑, 왜냐면 아무런 그 생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한 종의 암술머리에 같은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의 꽃가루가 묻으면 절대적인 영에 해당하는 생식 능력부터 거의 완전한 생식 능력이나 심지어 완벽한 생식 능력까지 생산되는 씨앗의 숫자는 점진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과의 꽃가루가 묻으면은 암술머리에 묻으면 아무런 것도 아닌데 같은 속에 속하는 다른 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종이긴 하지만 같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형 관계가 있는 거가 묻으면 영에 해당하는 생식 능력부터 거의 완전한 생식 능력, 심지어는 완벽한 생식 능력까지, 그래서 그 생산되는 씨앗의 숫자가 점진적인 차이를 보인다. 어떤 것은 전혀 수정이 안 되는 거고, 다른 것은 거의 완전한 생식 능력 또는 완전한 생식 능력, 이렇게도 이렇게 범위가 이제 넓게 이제 넓은 범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몇몇 비정상적인 경우, 심지어 그 식물 자신의 꽃가루로 수정된 경우를 넘어서는 과도한 생식 능력까지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같은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의 꽃가루가 묻었는데 어떤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식물 그 자신의 꽃가루로 수정되는 경우를 넘어서는 더한 생식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두 순종이 유달리 쉽게 교배되고 수많은 잡종 후손을 생산했지만 그 생산된 잡종들이 유달리 불임성이 높은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교배해서 자손을 낳는 것까지는 아주 쉽게 돼. 그러니까 다른 종끼리. 근데 그 생산된 잡종 자체는 불임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무척 드물게 혹은 극도로 어렵게만 교배되는 종들의 잡종이 결국 태어났을 때는 생식 능력이 높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거는 다른 종인데 교배가 잘 돼. 근데 그 자손은 이제 생식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교배가 되게 잘 안 돼. 그렇지만 일단 태어나면 그 잡종은 생식 능력이 높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일한 두 종이 같은 조건에서 교배되었을 때에도 생식 능력이 늘 동일하지는 않고 일부는 그 실험을 위해 선택된 개체들의 체질에 이 이유가 일부가 그 실험을 위해서 선택된 개체들의 체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에서 교배되었을 때에도 생식 능력이 늘 동일하지는 않는데 그런 이유가 개체차, 그 실험을 위해 선택된 개체들의 체질, 그것 때문인 경우가 있다. 이는 잡종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깍지에서 나온 씨앗에서 키워지고 정확히 동일한 조건에 노출된 몇몇 잡종 개체들에서도 생식 능력 정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이 종종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제 잡종이 태어났어. 근데 그 같은 깍지에 있잖아요. 그 요 씨앗들이 각각의 이제 근데 같은 형질인 거죠. 부모가 같으니까 같은 깍지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다랐는데 어떤 것은 생식 능력이 있고 어떤 개체는 없다 이거죠. 이종 간의 1세대 교배의 생식 능력과 그들로부터 태어난 잡종의 생식 능력은 그 종들의 계통적 유형 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렇지만 계통적 유형 관계와 교배의 용이성이 엄밀히 상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1세대 교배의 생식 능력, 그러니까
잡종들, 그러니까 다른 종이 이제 교배했을 때 생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어난 잡종의 생식 능력은 그 종들의 유연 관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연 관계가 뭐 가까울수록 더 잘 되고 멀수록 더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매우 가까운 종이지만 절대로 교배하려 하지 않거나 극히 어렵게만 교배하는 종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종인데 극히 쉽게 교배되는 종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까운 종인데 진짜 교배가 안 되는 것들, 근데 완전 별개의 종인데 쉽게 교배가 되는 것들, 뭐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같은 과 내에서 매우 많은 종들이 쉽게 교배되는 파랭이 같은 속도 있고, 극도로 가까운 종들 사이에서 아무리 끈기 있게 노력해도 단 하나의 잡종도 못 만들어내는 장구채 같은 속도 있다. 그래서 페랭이하고 장구채, 이 사진이에요. 습성과 전반적인 외양이 가장 동떨어진, 그리고 꽃의 모든 부분, 심지어 꽃가루, 과육, 떡잎에서조차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식물들이 서로 교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그런 식물들이 서로 교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 1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들, 낙엽수와 상록수처럼 다른 서식지에 살고 극도로 다른 기후에 적응해 사는 식물들을 쉽게 교배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1년생과 다년생, 1년만 사는 식물, 여러 해 사는 식물, 이것도 이제 교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낙엽수와 상록수,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 혹은 항상 그 잎이 파란 나무, 이런 것들처럼 서식지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기후에 사는 식물들을 쉽게 교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두 종 사이의 상반교잡이란 예컨대 암탉나귀와 수말을 처음 교배시키고 그 후 암말과 수탉나귀를 교배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상반교잡. 그러니까 근데 수컷을 어떤 종으로 하고 암컷을 어떤 종으로 하느냐, 아니면 바꿔서 암컷을 어떤 종으로 하고 수컷을 어떤 종으로 하느냐, 이거 바꿨을 때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엇갈려서 교배시키는 것을 상반교잡이라고 한다. 이런 상반교잡은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탉나귀와 수말은 뭐 이런 예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되는데 교배가 암말과 수탉나귀는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어떤 두 종의 교배 가능성인 두 종의 계통적 유연 관계 또는 그들의 전체 개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식 가능한 차이점과는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반교잡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두 종의 계통적 유연 관계, 얼마나 가까운지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경우들을 통해 교배 능력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체질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생식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배 능력이 그 계통적 유연 관계에 따른 게 아니라 체질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생식계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미라빌리스 잘라파, 이것은 미라빌리스 롱기플로라의 꽃가루로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그렇게 생산된 잡종은 충분한 생식 능력을 가진다. 미라빌리스 잘라파하고 미라빌리스 롱기플로라, 이 사진이에요. 근데 요제프 코틀리프 퀄로이터가 그 이후로 8년간 200번도 넘게 미라빌리스 롱기플로라를 미라빌리스 잘라파의 꽃가루로 상반교잡하는 데 시도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미라빌리스 잘라파의 암수를 미라빌리스 롱기플로라의 꽃가루로는 수정이 되는데 미라빌리스 롱기플로라의
암수를 미라빌리스 잘라파의 꽃가루로는 그 교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귀스타프 아돌프 틸의 이 사람은 몇몇 해조나 푸쿠스, 이게 뭐냐면 이제 녹갈색 갈조에서 동일한 사실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상반 교잡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독특한 법칙들은 종들이 그저 자연계에서 뒤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불임성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옛날 학자들의 이론이 불임성이 왜 생기는 거냐면은 창조주가 창조를 할 때 종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조주가 만든 그런 성질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상반교잡을 했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거를 그러면 그 종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종들끼리는 교배가 안 된다는 그런 원리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얘기죠. 교배에서 그렇듯이 접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제약하는 것은 계통적 유연 관계다. 그렇지만 교배에서도 그렇듯이 이러한 능력이 무조건 계통적 유연 관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목은 좀 다르죠. 접목은 이제 한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건데, 그것도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어요. 이제 접목은 생식 기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접목하는 것도 각각 그 종에 따라서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배는 같은 속의 일원인 사과보다는 다른 속으로 규정되는 마르멜로에 훨씬 쉽게 접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랑 사과가 같은 속이에요. 근데 접목이 안 돼. 근데 다른 속인 마르멜로랑은 쉽게 접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배의 다양한 변종들을 마르멜로에 접목할 때 그것이 쉽고 어려운 정도 역시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속의 종인 마르멜로랑 쉽게 접목이 되는데, 배의 다양한 변종들을 또 마르멜로한테 접목시킬 때 그게 또 쉽고 어려운 정도 역시 제각각이더라. 이게 마르멜로 사진이에요. 상반교잡에서 결합의 용이성이 제각각이듯이 접목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들어있다. 그래서 상반교잡이라는 것은 암수를 다르게 했을 때 다른 교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과가 다르더라. 이것처럼 접목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무를 B라는 나무로 접목시킬 때랑 B라는 나무를 A라는 나무에 접목시킬 때랑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그래서 흔히 고른 구스베리는 까치밥 나무에 접목할 수 없다. 그런데 까치밥 나무는 구스베리에 접목이 되더라. 까치밥 나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상반 교잡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접목에서도. 앙드레 투행은 자기 뿌리에서는 자유롭게 씨앗을 생산했고 전혀 어려움 없이 다른 종에 접목할 수 있었던 로비니아의 세 종이 접목되었을 때 불임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로비니아가 세 종이 다른 종에 접목시킬 수 있었는데 서로는 접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 마가먹속의 어떤 종은 다른 종에 접목되었을 때 자기들의 뿌리에 접목되었을 때보다 2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거는 차라리 마가먹속의 어떤 종은 다른 종에 접목되었을 때 오히려 또 생산성이 높더라. 그래서 로비니아하고 마가먹속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